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상입니다. 일상. 공이 교재에 빠졌는데 또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사계절의 이 의미를 결코 놓치지 말자고. 일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일상이. 내가 막 땀 흘려서 어느 날 막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 장면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내 얼굴에서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에 땀 흘리는 모습은 농사 짓는 현장에서 흔히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막 가공 상품 포장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는 그 포장을 이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른 걸 표현할 줄 알고 일상을 중요시보고 거기서 드러난 생각을 우리는 밑글로 쓰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밑글로 쓰자는 거예요. 일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고 그거를 내 손으로 하는 것을 스토리 도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좀 서툴러도 괜찮아. 점점 좋아지니까. 그죠? 농사 처음에 초보 농사일 때 약했지만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죠? 점점 스토리 좋아져요. 저도 첫 작품 보면 기가 막히게 막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상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밑글로 쓰고 그것을 설계해서 영상으로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서툴러도 괜찮아. 오타가 나도 괜찮아. 남들이 뭐라는 걸 신경쓰지 말자는 거야. 내가 나를 즐기는 과정으로 스토리를 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최선의 농부가 됩니다. 지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책만 볼 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정책, 획일적인 대로 다양한 방면으로 흘러가고 그때 이 스토리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음악, 영상, 자막,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옷을 입혀서 세상에 몇만 명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어쩌면 위험한 것들은 디지털 스토리 농업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 농업이 되는 거죠. 영상으로 표현한.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그래서 팩트는 떡순이 디저트가 만약에 이 전북에서 디저트 관련한 떡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 신문에 나오면 그냥 팩트야, 팩트. 아 그래? 아 걔가 거기 살고 있었지? 좋은 음식 만드네. 이거 팩트야. 팩트.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열어, 지갑을 안 열어. 그 팩트에 대해서는. 그랬구나. 내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 뭐 이렇게 끝나. 그런데 그게 이야기 옷을 입는 순간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요. 그래? 재밌는 걸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BC나 텔레비에 뭐 이런 데만 내 농장에 나왔다고 좋아할 거 별로 없어요. 그것은 저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 농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들 시선에서 바라본 내 농장 이야기가 매력적인 건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사람의 지갑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은 농업인문학은 세상을 보고 쓰고 엮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 안에 흐르는 이 정경은, 이 흘러가는 모양은, 이 흘러가는 생각은, 이 마음은 생산하는 거야. 인생이. 돈 벌기 위해서든, 뭐 기능을 해서든, 아니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결국은 그걸 멋있게 풀어가려고 보고 쓰고 엮어야 된다.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물고기가 맑은 물고기가 사는 맑은 계곡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계곡에 물을 쳐다봤을 때 이렇게 아가미 빠끔거리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공기방울이 나오고 숫자가 하늘거리고, 맑은 자갈이 보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떨 때 느꼈던 정념이거든. 사물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쁘다라고 그냥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느꼈던 내 마음이거든요. 그랬던 마음이 점차 우리가 혼탁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상하게 보지. 이거 돈 될까라고 이랬잖아요. 이거 어떤 놈이 똥 싸지 않았을 거라고. 별의별 생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어떤 이들은 어머나 참 물이 참 많네라고 봐. 근데 어떤 이들은 어찌나 맑은지 돌틈이 엎드는 물고기들 아가미 반짝거리는 것도 보이고
하얀 그 수석 돌도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이야기 관점으로 보면 앞에처럼 불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진 대로 바꾸고 급하게 저렇게 사물을 보는 순간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 내가 딸기 농사를 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천 농가가 딸기 농사를 짓는데 딸기 맛있어요, 인증받았어요, 내가 최고예요, 뭐 약 안 쪘어요, 딸기 기름져요라고 얘기해봤자 이것은 몇천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가 볼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딸기는 내 인생에서 확장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딸기가 태어나던 딸기 입체가던 날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오용하고 맑게 오랫동안 좀 보자는 거예요. 사고를. 내가 짓고 있는 농사를 내가 아로니아 농사를 우리 형제가 짓고 있으면 그 농사를 열심히 들어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사물을 보고 깊이 보면 이게 감흥에 쏠린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 다 그 감흥에 쏠릴 때 그때 그 느낌을 글로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소설가 이태준 그 유명한 이태준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눈에 김제 벌판에 눈에 만약에 25cm가 왔습니다. 벌판이 하얘요. 그 벌판을 보고 젊은 엄마 아빠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 벌판이 하얗네라고 얘기를 해요. 재미 더럽게 없는 거죠. 까만 연탄재 뿌려진 것도 아니고 까말 리가 없잖아요. 어머 벌판이 하얗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옥천에 어느 할머니처럼 저 벌판이 하얀 손님을 덮고 지금 쉬고 있네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까지 떼약볕을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다 내주고 올겨울을 쉬어야지만 얘도 내년 봄에 올봄에 또 썩을 튀울 거 아닌가 라고 문제제기를 할 줄 아는 센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감이라는 거예요. 사물을 농사를 볼 때 어머나 물이 맑네라고 보지 말고 어찌나 맑은지 돌숨에 엎드리는 분들 아가미 빠끔거리니까 다 보이네라고 보고 어찌나 내 농사가 좋은지 그 벽고랑 사이사이 베어는 잘해 보이는 우렁이 자리까지 다 보이고 수초까지 보이고 뭐 땅가까지 보이네라고 보자는 거야. 들여다 보자는 거야. 딸기꽃이 피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딸기꽃 필 때요? 응. 그냥 나는 딸기꽃 볼 때마다 32년째 보는데 딸기꽃이 왜 이렇게 하얗고 이쁘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보지 말래. 이뻐갖고 아이고 내 새끼 이것이 이제 열려갖고 커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보는 게 나는 정감이 어디다는 거야. 표현할 때. 뭐 하얗고 이쁘고 뭐 꿈결이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굴 내 새끼라는 느낌에는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물을 할 때 막 호랭이들이 막 꽃을 좋아하는데 이 다음에는 다칠까봐 다치도 못하고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막 왜 뭐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봐 버릇하자는 거예요. 사물을. 그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한 장면 바뀌면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오이가 조금 달리면 떡순이는 이 중에서 뭐라고 주로 많이 해요? 열렸어요? 달렸어요? 이걸 생각하고 봐야 돼. 이게 뭐라고 생각해? 맛있겠다. 아삭아삭 맛있겠다. 맛있겠다. 괜찮아요. 이게 맛있겠다 맞는 거예요. 이거 아삭아삭 맛있겠다 생각이. 이 중에 어떤 게 하나만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의 시점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맞는다는 거거든. 어떤 일은 달렸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은 열렸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은 늘어졌어요라고 얘기해요. 수박 보고는 늘어졌다고 안 하지. 우리 경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소비자의 경험도 수박 보고 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천의 어느 할머니는 어머나 오이가 실하네라고 얘기를 해요. 실하네 맞는 거거든. 오이가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어떤 좀 이상한 아줌마들. 맞지? 옷이 맛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오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시작한 거야. 오이가 맛있겠네라고 출발하고 어떤 날 아침에 내가 느꼈던 정감이야. 우리 오이 인증받았어요. 우리 오이 깨끗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라. 이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우리 박근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네. 뒤에 얘기했던 대로 얘기할 생각 나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쓰면 되는 거죠. 상황이.
남의 눈치 보지 말자. 그 다음에 밤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밤 인증받았어요, 뭐 벌레 먹었어요라고 보지 말자는 거야. 밤 따끔이 빤빤이 털털이 오도둑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따끔이 안에 빤빤이 저 안에 털털이 저 안에 오도둑이라고 밤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이는 밤 사업은 성공해요. 사람 설명할 때 이게 확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진한 선생님 인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해 나오지. 생각이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인사하고 사람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그 얘기 하지 말자고 지금. 사람 같아. 인삼 사람 같다는 얘기 죽었던 게 해봐. 누가 믿어들어. 생각났어요. 네. 지금 인삼을 우리 지금 흑삼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인삼 안에 그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삼 안에는 어떠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네, 제대로사 이제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엄마들의 자궁처럼 그거는 이제 자궁이다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감싸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삽으로 감싸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기가 이게 문장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아주 많은 것들이 압축돼가지고 인상을 풀어나갈 때 이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 큰 벽면에다가 매직 가지고 저 산꼭대기부터 해서 마을에 흩어진 전설, 골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매직으로 썼더라고. 이게 마을을 보는 방법이야.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위에 이제 성황당부터 뚱뚱바위부터 여기 냉정풀이라는 얘기를 보면 계곡에 물이 쭉 나오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굉장히 시원한 물이 나와서 그 동네가 그 물을 먹고 살았대요. 그게 지금도 나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우중미산은 뭐냐면 동산인데 왜 소의 이마가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참 평평한 산이라는 우중미산 이렇게 사물을 봐. 그래서 이렇게 마을 이야기 만들 때는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상품하고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게 해요. 사물을 보는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상을 보는 것 중에 인문학적인 논리 중에 이 빌리 브란트 이 장면 사진 많이 보셨죠?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서독 총리였던 취임하자마자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그럼 폴란드에는 게토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나치가 이 유태인을 가장 많이 학살한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장소예요. 가스실로 막 수만 명을 보내가지고 학살한 장소라서 우리나라 현충 5.18 묘역처럼 이렇게 갇혀놓는다. 여기를 서독 수상이 방문했을 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지 마라. 여기는 전범국이다. 그런데 이제 학살을 가죠. 근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방문하게 되면 발자국까지 다 계산한다고 그래요. 네가 현충원에 가면 몇 발자국 쭉 가면 헌화병이 꽃을 가지고 나올 거고 그 꽃을 같이 봐서 몇 발자국을 가면 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예를 이렇게 의전 동선이 다 결정되는데 갑자기 이 총리가 예정에도 없던 비가 불부설 내리는 10월 겨울 날씨인데 무릎을 그 게토 기념비 앞에서 딱 꿇고 10분간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합니다. 예정이 없던 거였거든요. 카메라 셔터가 비오는 눌러지고 저거는 세계적으로 전파를 팍 타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무릎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총리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독일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되는 역사적인 인문학적 에피소드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참 아베는 너무 맞아요. 일본어들은 참 비겁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가 행하는 여러분이 각 농장에서 행하는 모든 농사 인간적 활동 자체가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면을 놓지 말자는 거죠. 서천에 60년 전에 아버지 엄마가 동백나무 200그루를 심고 히아신스, 튤립 같은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90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지금 90쯤 계시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들이 50대, 60쯤 됐는데 50대 중반쯤에 비가 왔고 마을에 뚜랑을 건널 때가 있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가는데 할머니 신발에 젖을 것 같았거든요. 그 엄마 업히세요라고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업어요. 엄마를 업고 아들이 울기 시작해.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가벼웠어. 엄마가 가벼운 거예요. 막 엄마 젊을 때는 막 어느 막 힘을 써도 막 엄마가 올라오기, 엄마가 등치가 큰 건 아니었지만 무거워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이게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엄마가 이제 다 주려고 하는구나 싶고 눈물을 흘린 거를 손자가 옆에 색 같은 거를 남겨요. 굉장히 농장 입장에서는 아주 그 의미로운 이렇게 에피소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농사에서 일하다 보면 어떨 때 막 땀이 비워서 쓰는 것을 옆에서 누가 찍어줄 수도 있고, 흔하게 막 이렇게 막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자기 각자 팔자고 알아서 하니까. 하여튼 무슨 소설에도 이렇게 의도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딱 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블로그를 딱 올리면 굉장히 잔잔하게 여우를 남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짓고 난 농사의 뒷자리를 한번 가끔 들여다보세요. 고추 배원한 자리, 이런 나락기원의 자리, 그 다음에 딸기 다 따고, 이게 막 이것도 괜찮아. 이게 다 내가 지은 농사 인삼 다 캐나고 엎어진 장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게 남겨진 흔적들을 한번 또 다른 게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맛봐야 되는 어떤 것들로 한번 콘텐츠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면 다른 영역이 열리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장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오해숙 대표님들 시간장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세월이 녹아있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보세요. 집안에서 숟가락 하나라도 막 저희 집에도 한 40년 된 숟가락이 있거든요. 이걸로 막 간 맞추고 뭐 파내고 뭐 이렇게 뭐 맛보고 뭐 긁어내고 막 한 10여가 정도 쓰는데 그게 오래된 것들이 있으면 유심히 들죠. 집안에 오래된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도 오래됐잖아요. 한 적어도 이제 한 60 가까이 되는 오래 묵은 것들도 있고, 40도 되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유심히. 그 다음에 전북 모주에 그 사과농장에 이분은 사과를 뺀질이와 멍텅구리 사과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1월 초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만생명 부사가 딱 열렸을 때 수학 일정을 잘못 잡냐면 이게 기둥이 나잖아요. 요 가운데 달리는 아이들이 제일 크기, 깔, 당도가 제일 적당하대요. 그 시점, 그러니까 11월 첫주, 그러니까 첫설이 내리기 전에, 여기는 지금 꺼내서 따서 판매해도 아주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돼. 이걸 그래서 범생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쯤 달리는 애들, 여기는 알은 크대. 가운데는 알은 큰데 왠지 푸르딩딩하고 아직 맛이 덜 들었어.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안 그래도 멍텅구리라고 이름을 이 양반이 본 거예요. 멍텅구리를 붙이고, 저 끝에 달리는 애들은 작고 야물어. 근데 맛이 아직 뭐 흔적이 안 드는 거예요. 저기는 작고 야문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저 범생이쯤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수확을 해요. 이게 나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A 창고에다가 이렇게 딱.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후에 이 멍텅구리 쪽 있는 데를 먼저 또 쫙 작업해. 그래가지고 B 창고, 야물개, 그 다음에 C 창고에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작업해요.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 내내 가운데 아이들은 금방 팔지만 나머지는 겨울에 습도, 온도를 당신 평생 그 관리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한대. 그러면 그해 봄에 이 멍텅구리도 뺀질이도 굉장히 맛있는 사과가 돼서 백화점에 호평을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은 사과를 뺀질이와 멍텅구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과 인증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과 맛있어요. 껍질이 얇아요. 일교차가 커요.
보통 하는 얘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야. 예. 기본님 그 채소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소. 여러 가지 채소 하시는데 채소는 뭐다? 오색깔이다. 5가지 색깔이다. 그걸 좋습니다. 이렇게. 답이다. 색깔. 옛날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해 보고 딸아이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의 주먹을 부르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계속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누구가 있네.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이 색깔이다. 이미자보다 3급 빨리 이고 그걸 되게 인정해갑니다. 3미자보다 1급 빨리 이고 5색깔을 못 가버리면 무지개보다 2급 빨라든가 5만원이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 농가는 이 먼저 익은 홍화를 나중에 이 막내가 익을 때까지 같이 남겨도 따버리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얘가 갈라지거나 좀 트면 어때? 잼 만들어 먹고 이윽고 나눠 먹으면 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 파는 거를 없으면 버렸거든요. 이렇게 수확 안 하고. 그게 좀 안 익은 동생들이 있으면 항상 한두 개 홀들을 남겨서 얘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저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 너 농사 참 이쁘게 짓는다 이게. 이게 저 집에 가보니 토마토는 뭐냐 컨셉이 행복한 토마토예요. 행복한 토마토는 외롭지 않아요라고 쓰는 거예요. 외롭지 않대. 저 집 토마토는. 사람이 외로우면 슬프다고 그죠? 농사를 잘 못 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짓고 있는 농사에 가장 작은 양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콩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제가 어느 날인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한 대에서 한 공기를 뚫어가지고 돋보기 해가지고 한 거 전년에 봤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콩 맛있어요. 장 끝내줘요. 뭐 엄마 손맛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듯 물듯 뭐 그런 거 같죠. 근데 이걸 하나를 보면 내가 쓰는 매주 콩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모양이 다른지 몰랐어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여줘. 이 아이들도 성질이 있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얘들하고 노는 거야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콩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장을 만들었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보자. 청양에 칠갑산에 갔더니 이런 장국산 절이 있는데 각 문마다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저기 무슨 팻말이에요? 왜 호랑이가 사는지 아세요라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호랑이가 전부 폐암으로 죽었대. 지금 대한민국 호랑이 한 마리도 없대. 전부 폐암으로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흡연 금지라는 말보다 훨씬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감동이 많은 거죠. 저번에 내가 딱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 읽으면서 많이.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여쭤봤어. 엄마, 내 어머니한테 내가 호랑이 담배 얘기 들었고 25년 전에 애들 말 배울 때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호랑이 담배 피고 꽃가마한테 쫓겨간 얘기 하여튼 능청스러운 호랑이 막 얘기 다 해줬는데 엄마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 외할머니가 그 호랑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대요.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얘기도 해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엄마의 외할머니부터 우리 애들까지 5~6대에 걸쳐서 한 200년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호랑이를 모르는 분이 없다고 봐야 되죠. 수억 명이 호랑이를 한 10마리쯤 알고 있었다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호랑이가 수십억 마리가 살았을 텐데 전부 폐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볼 거지. 그 다음에 이 덱은, 이 주지는 이게 미닫이물이거든요. 미닫이물이. 출입금지라고 안 쓰고 그대의 발길을 돌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왜 스님들 돛 닦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처럼 오줌만 하는 남자들이 많이 가서 오줌을 싸라가.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출입금지가 다른 데를 가면 다 출입금지거든요. 근데 이 주지는 그대의 발길을 돌리는 곳으로 왔길래 못 넘어가겠더라고.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참고 돌아가서 내가 딴 데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최입금 해놨으면 빨리 뻥차고 들어가서 남자들 한두 번 해봐요. 그쵸? 이제 군대 생활 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똑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이 음식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지금도 이제 어느 출장길에 천왕식당이라는 게 아주 멋있는 식당, 오래된 옛날 건물 그대로 육회 비빔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사진이 지금 이래서 그런데 이 화면빨이 안 좋아서 그런가 굉장히 빨리 좋아요. 그 다음에 애호박도 눈에 띄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음식을 보면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 이렇게 써요. 그 해에 이제 어떤 거였냐면 원래 평택시에서 작년에 이제 5가지 슈퍼오닝 브랜드 5가지 용역 계약을 해서 5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서 납품했거든요. 그때 애호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택 이야기를 풀 때는 평택 농산물은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상 위에 이 전라북도에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인정받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게임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소비자의 밥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밥상에 던져야 되는데 아주 특별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오해석 대표께서 만약에 내가만 삼사가 아주 특별하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약이 되고 무슨 모약이 되고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는 개념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생산한 상품이 소비자들 일상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밥 먹듯이 뛰어 놀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처럼 되면. 그래서 일상에서 놀아야 된다고 봐서 이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그날 2박 3일 출장을 가는데 이제 첫날 내려간 게 제가 경기도 화성에 살 때였어요. 내려갔는데 칠곡에 오리밀 국수 공장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소장님 내려온다고 이제 국수 맛도 보여줄 겸 해가지고 국수 파티를 막 냉장고에서만 모든 야채 다 꺼내고 뭐 5가지 국수를 만들어서 이제 대여섭에 모여서 실품 먹었는데 그때 첫 만난 게 아주 막 이 애호박 고명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먹고 저녁 때 가서 지렁시장 가서 저걸 또 먹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날 저녁 때 하동으로 가서 다음날 아침 점심에 갔더니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애호박을 이렇게 새우젓만 넣고 맑게 이렇게 맑게 이렇게 기름을 흐르는 그런 조림을 해놨길래 또 점심 거기까 3끼 정도 먹었어요. 저녁 때 하동 농가에서 잤는데 애호박이 아주 주인공인 애호박 치기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 내려오면서부터 이게 호박이 떠나질 않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맛있다고 이제 먹었지. 먹고 이제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평택에 처갓집이어가지고 평택 장로가 생신이래. 생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하려면 올라가는 길에 이제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평택에 딱 처갓집에 도착했더니 와 애호박전 이런 대방문이에 애호박전이 막 새우줄 해가지고 반 쌓이는 거예요. 우리 처남댁이 그 애호박을 특히 좋아해요. 근데 또 먹었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먹으면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2시인가 3시 도착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저녁 때 보자는 거야. 저녁 때 있어야 될 모임이라고. 저녁 약속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어머님 댁이 서울에 시흥동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다 파킹을 하고 내가 이제 저녁 나가야 하는데 3시에 이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올라갔어요. 엄마 저 서울 올라갑니다.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오시게 그랬더니 차를 파킹하고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올라가고 있었더니 엄마가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프라이팬에다가 애호박 꼬다리로 들기름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왜 앞번 뒤에 한번 부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붙인 거 그거를 해고 애미 먹고 가시게 이러는 거야. 됐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장면을 모티브로 이제 그 앞부분만 한번